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있었죠. 근데 그게 그 인턴 증명서 발행 한 건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이걸로 재판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여기에 정경심 교수하고 아들 조모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 그거를 계속해서 증언 거부하게 만드는 이런 재판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로펌의 소속 변호사도 아니야. 대표 변호사, 회사로 치면 사장이 인턴 실습을 들어왔는데 인턴 실습을 하는데 그 사람이 2시간 인턴 실습한 걸 3시간으로 발행해줬다. 너 죄가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인턴 실습의 가치를 2시간으로 그러니까 판단을 하든 4시간으로 판단을 하든 10시간으로 가치를 부여를 해서 발행을 하든 그거는 사장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뭐 엄청나게 큰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증명서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 내 경험, 이런 경험이 있다. 그것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것도 이게 어이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당사자로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나 그 아들이잖아요. 조국 장관의 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내 증언이 우리 가족을 불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내 증언으로 인해서 내가 또 불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 증언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또 이것 봐라 얘들 또 이제 빠져나가려고 또 이렇게 또 잔머리 쓰네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를 풍기는 거예요. 검찰 이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정경심 교수를 신문을 하면서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군입대를 늦추려고 대학원에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재판이 누구 재판이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정경심 교수나 정경심 교수 가족은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 그것도 이게 재판거리네 되냐고요.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분명히 인턴을 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까지 하는데 최강욱 의원 재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진짜 사악한 놈들이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군입대를 늦추려고 대학원에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거 4천만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로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논리에는 이런 것들이 동원돼요.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라고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군 입대를 늦추려고 대학원에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닌 건 아닌 건데 우리는 그걸 쉽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마차님처럼.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제 그런 편법을 쓰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뭐 증인이면 증인 또는 정경심 교수 재판이면 정경심 교수의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으로 물어봐요. 어차피 증언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게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해석이죠. 내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대학원을 가고 박사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학원 진학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병역법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대학원에 진학하면은 뭐 27세까지 29세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장이 됐어. 근데 그거를 옆에서 조선일보가 딱 봐서 저 사람은 병역 연기를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말이 되거든. 그래 해석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병역 연기가 목표였는지는 그 사람만 아는 거라고. 그런데 그 병역 연기를 목표로 한 사람들은 박사까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박사 논문에 그 고통을 당할 바에야 군대 가는 게 훨씬 낫거든. 그만큼 공부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빼고 병역만 딱 봐서 저 사람은 저 대학원 때문에 병역이 연기됐으니까 병역 연기가 대학원 진학의 목적이었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그 대중을 현혹해가지고 포도주로 그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요술 부린 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행위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만 아는 건데 그걸 옆에서 판단해요. 네, 이제 최강욱 의원이 왜 이전에 기자들한테 화를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도 해오지 않고 그 왜곡되게 기사를 쓰려고 물어보는 질문부터 왜곡되게 하면서 이 헤드라인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뽑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번에도 똑같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총선 전후로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체감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야, 뭐 총선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지금 되게 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인턴 증명서, 표창장, 휴가 연장, 할머니 치매 이런 걸로 계속 두드러 맞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사실 국민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을 논의되기를 원하냐면 8.15 집회 역병 창궐 만든 국가 전복 세력 박덕흠 주호영 니네 어떻게 지난 정권에 부동산 3법 편들어가지고 니네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윤서방 장모 사기, 검언 유착 이런 것들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와중에 계속해서 맞습니다. 인턴 증명서, 표창장, 휴가 연장 이거 가지고 발목 잡히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파이팅은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상대방이 엄연하게 지금 뭐 일부 언론들이 공부 취재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슈를 받아먹고 있지를 못하고 방어하기 급급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영 방송으로서 이 하위 개념이 되면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공세적인 이슈를 막 던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거를 확대 재생산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왜 자꾸 추미애면 추미애, 윤미향, 윤미애 그 이야기만 하느냐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박 대응을 안 하면 기정사실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슈 파이팅이 문재인 정부의 성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슈 파이팅에 맨날 조국도 지고 윤미향도 지고 추미애도 지면 결국에는 정권 교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사람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이슈 파이팅이 안 되는 다른 이슈를 가져오잖아요. 방송 안 봐. 알지?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다른 방송 되게 많이 있잖아. 그 방송을 안 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슈만 갖고 방송하면 그 방송만 봐. 그래놓고 왜 새나름 방송을 다양하게 안 하냐고 그래. 보지도 않으면서. 어쨌건 간에 이슈 파이팅 그래 중요합니다. 이슈를 끌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선도해 갈 이슈가 없어 지금. 네. 계속 그 질질 끌려가니까 물론 여기에는 집권 여당이라는 분명히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재판에 직접 개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 있어서의 재판장 판사는 좀 이상해 보인다는 게 계속 소문이 나 있잖아요 지금. 뭐 증인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하면 자기 감정이 섞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그 다스미드 오랜만에 지난 금요일날 봤는데 이 김호준 총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재판장 변수가 있네. 판사 변수가 있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 정치 작업이라는 게 난 있다고 봐. 간접으로 때리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적인 이의제기. 지금 이게 지금 그 최강욱 대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어. 또 비슷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여기서 한 어떤 발언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검찰에 질문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많은 그 문항 내용들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재판장이 제지할 수 있거든요. 규정이 명백하게 없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거를 더 이상 듣지 말지를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 가지고 증인으로 섰을 때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간접 지원할 수가 있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여기에 규정이 없다면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누구든 간에 여기서 이 진술을 거부할 때 있어서 검찰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법원 개혁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판사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내용이 녹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속기사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오가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국회 회의처럼 대정부 질문처럼 뭐 이렇게 마이크가 꺼지면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된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판사가 이 말은 기록하세요 하는 것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판사가 오늘 우리가 기사에서 다루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속기록이 없어요. 기록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법원 개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회처럼 속기를 하자는 거예요. 안에서 법원 내에서 지금 기자들이 방청을 했던 사람들이 나온 그 메모를 통해서 조각조각 다시 이어붙여 가지고 이런 기사로 나오는 거 말고 그 재판 내용과 재판 그 판결문까지 100% 다 투명하게 공개하자. 외국처럼. 외국은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법원 홈페이지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어떤 판사가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판결문을 썼는지 다 검색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판결문 공개조차 판사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법정 안에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도 속기사 이 말은 빼세요. 방금 변호사 한 말 빼세요. 아, 방금 저 말은 기록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럼 그 기록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냐고. 그러니까 법원을 개혁해야 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도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네 뭐네 하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나는 뭐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저는 바라진 않아요.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소리고. 하지만 어떤 대세는 있잖아요. 이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정권에 안위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을걸? 예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정권 교체 안 되길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 정권 교체 안 돼야만 이 선거나 어떤 그 흐름상 그런 거 있었거든요. 대통령을 여당 만들어주면은 국회의원은 야당이 유리해지는 뭐 이런 패턴 루틴 때문에 네. 국회의원 오래 해 먹으려고 정권 교체 안 되기를 바랬다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180석의 국민의 의미는 엄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적폐, 사법부 적폐든 그게 어떤 적폐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가 나왔습니까? 하는 둥 마는 둥 끝나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 개혁 자체가. 내가 봤을 땐 그나마 김용수 대법원장이 나름대로는 자기 깐에는 합리적으로 뭔가 대법원 판결을 내리려고 해. 다만 그 시스템이나 법은 국회가 해주는 거야.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다 개혁이 됐습니까? 가장 적폐가 뭐예요? 검찰과 기재부의 적폐예요. 그러면 법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최근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국채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한도를 정하자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기재부 주장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가면서 진짜 민주당 180석 뽑아놨더니 사실상 개혁 될 것 같네 하는 희망을 줘야 된다. 근데 법원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잘못된 법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 너무 안 해. 왜? 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시대의 논리 같은 거예요. 판결을 지켜보자 하고 다 뒷짐지고 있어. 이미 지금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재판에 실시간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 판결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재판이 사실상 무죄로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됐는데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던 법, 검찰이 그때 어떻게 기소했는지를 줄기차게 물고 늘어져야 될, 그래야만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무죄 받았으니까 이재명 훌륭해? 잘했네, 잘 싸웠네, 그걸 끝이야?
그 과정에 이게 기소가 돼야 되고 뭐 이 과정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으로 바꿔내는 일을 같이 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박용진처럼 인터뷰를 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청년들한테 박탈감을 줬겠다. 뭔 박탈감을 줘. 무릎 아픈 사람이 군대를 가고 부대에서 근무할 때는 포상휴가 남들 30%밖에 못 받고 가장 어려운 업무를 했다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지 모든 사건에는요 상임위원회를 떠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리는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눈에 띄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법을 바꿔내야지. 기재부하고 싸우는 사람 있어 지금? 아 진짜 기재부랑 싸운 사람이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공무원하고 각을 세우는 게 보기에도 안 좋고 좀 그래서 못한다라고 하면 배지는 왜 달았어? 그러니까 기재부랑 싸움이 힘든 이유가 그러니까 기재부를 알기 때문에 못 싸우고 모르면 몰라서 못 싸워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나한테 정치적 이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정도 알게 되면 그는 짬밥이 찼다는 거고 짬밥이 차면 그래서 기재부랑 싸우기가 힘들어지고 기재부랑 싸우면요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디를 어떻게 지적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재부라는 게 그 한 부서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를 다 동시에 작동을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맡은 상임이 내 지역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리스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못 싸우는 거고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못 싸우는 게 있는 그 말 들으니까 더 열받네. 그러니까 이명박이 만들어 놓은 그 적폐 중에 하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를 해체해서 과거처럼 재정기획원과 예산정책처 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산업부 밑에 그러니까 나머지 부처 밑에 두도록 해서 총리실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예. 자, 어쨌건 재판을 보면서도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싸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음모론과 선동으로 싸우자면 국민의 지금과 똑같아집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싸울 것은 그러저러한 법을 만드는 과정과 이슈 파이팅 그리고 어쩔 때는 뉴스 공장 믿고 그것만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뭐 비서들을 뭐 8명, 9명씩 붙여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